게스트룸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복도 너머 안방에서는 내 절친 수진이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남편 재훈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어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격렬하게 얽혔던 그 밤, 내 친구의 남편과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3월 중순이었어요. 싱가포르에서 5년을 보내고 한국에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수진이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연락하며 지낸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였어요. 차 안에서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호텔 예약한 거 취소하고 자기네 집에서 지내라고. 한 달 있다 갈 거면 호텔비 아깝다고. 나는 사양했지만 수지는 고집이 셌습니다. 재훈이도 좋다고 했다며 게스트룸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쓰라고 했어요. 재훈.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 수진이랑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셋은 항상 함께였으니까요. 여행도 같이 가고 술도 같이 마시고 서로 집에서 자고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사이였습니다. 수진이네 아파트는 32평이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넓은 거실이 나오고 왼쪽에 주방이 있었죠. 오른쪽 복도를 따라가면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내가 쓸 게스트룸이 차례로 있었고요. 욕실은 안방에 붙어 있는 것과 복도 중간에 있는 공용 욕실 2개였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을 때 재훈은 아직 회사에 있었어요. 수진이가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죠. 재훈이 요즘 야근 많이 한다고.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정신없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5년 만에 보는 한국의 봄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재훈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수진이가 반갑게 맞이하러 나갔죠.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재훈이 거실로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모습. 평범한 남자. 수진의 남편. 내 친구. 15년을 알고 지낸 사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를 그렇게만 봤습니다. 저녁은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싱가포르 이야기, 요즘 한국 이야기, 서로의 근황.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재훈은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밤 10시쯤 재훈이 먼저 샤워하러 갔어요. 복도 중간에 있는 공용 욕실로 들어갔죠. 나는 수진이랑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못 만났으니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였어요.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무심코 복도 쪽을 봤습니다. 재훈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그는 검은색 사각 팬티만 입고 있었죠. 우리 사이에서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같이 여행 다니면서 옷 갈아입는 것도 봤고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자연스러웠으니까 그냥 편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복도는 좁았어요. 불과 2m 남짓한 폭. 재훈이 욕실에서 나와 안방으로 가려면 거실을 지나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깐 멈춰 서서 웃었어요. 타올로 머리를 닦으며 가볍게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내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훈의 어깨 라인이 생각보다 넓었고 가슴 근육이 탄탄했어요. 허리는 좁았고 복근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죠. 그리고 검은 팬티 위로 선명하게 드러난 볼륨. 솟아오른 건 아니었지만 그 크기 자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그 이미지는 내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돼 있었습니다. 재훈은 아무렇지 않게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어요. 수진이 내 표정을 봤는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수지는 그러려니 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나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게스트룸에 혼자 누워있을 때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재훈의 몸, 그 압도적인 볼륨. 왜 하필 오늘 그게 보였을까?
아니, 원래 그랬던 건데 내가 몰랐던 걸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수지는 벌써 출근한 뒤였어요.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죠. 먼저 나갔다고,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재훈이 아직 자고 있을 텐데 일어나면 좀 깨워달라고. 회의가 있대요. 재훈을 깨워달라고.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5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나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시계를 보니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지만 수진이 부탁한 거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커튼이 쳐진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침대 위에 재훈이 누워 있었어요. 이불은 허리 아래까지만 덮여 있었고 상체는 드러나 있었죠. 그리고 속옷만 입은 채였습니다. 재훈이라고 조용히 불렀지만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다시 불렀죠. 일어나야 한다고, 회의 있다고. 그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내려갔어요. 어제 복도에서 본 것보다 더 가까운 거리. 재훈이 입고 있는 회색 사각 팬티 위로 그 압도적인 볼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불 아래 가려져 있던 허벅지 근육과 함께, 그리고 그건 어제보다 더 부풀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남자들이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또렷하게 보게 될 줄은 몰랐죠.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재훈이 몸을 뒤척였어요.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나를 봤죠.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상황을 파악한 듯 웃었습니다. 지금 몇 시냐고 물었어요. 10시 다 됐다고, 수진이가 깨워달래서 그런다고, 회의 있다며.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재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이 완전히 벗겨졌고 그의 몸 전체가 드러났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침대에서 내려와 기지개를 켰어요. 고맙다며 씻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옆을 지나쳐 욕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을 나와 문을 닫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죠. 그날부터였어요. 재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게, 그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물을 마실 때, 그가 스트레칭하며 팔을 들어 올릴 때, 모든 순간이 내 눈에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이란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라지려고 애썼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원래 집에서는 편한 옷만 입고 다녔어요. 오버사이즈 티셔츠에 트레이닝복,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대충 묶고, 수진이나 재훈 앞에서 꾸밀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15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뭘 꾸미겠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가져온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죠. 얇은 면 원피스, 몸에 살짝 붙는 니트.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입었을 옷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흰색 슬립 원피스를 골랐어요. 얇은 끈으로 어깨를 지탱하는 스타일. 속에 브래지어를 안 해도 될 만큼 가슴 부분에 패드가 있었지만 나는 일부러 패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속옷만 입고 그 위에 원피스를 걸쳤죠. 거울을 봤을 때 가슴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돌기까지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나는 카디건을 하나 걸쳤습니다. 하지만 단추는 채우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수진이 얼굴이 스쳤어요. 20년 지기 친구. 나를 믿고 집에 재워준 친구.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친구의 남편을 유혹하려고 옷을 고르고 있는 거잖아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놨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을까? 하지만 결국 나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을 때 재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 중이었죠. 나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낼 때 일부러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원피스 뒷부분이 살짝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재훈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펴고 돌아봤죠. 그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잠깐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커피를 타주겠다고 그가 말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통했구나. 그리고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친구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수진이가 병원에서 밤새 일하는 동안 나는 그 친구의 집에서 남편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간 근무 들어갔다고. 오늘부터 사흘 연속이래. 병원이 바쁘대요.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했죠.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왔는데 맨날 야근이라고. 수진의 미안해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언니도 힘들 텐데 뭐.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긴장됐습니다. 재훈과 단둘이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게, 아니, 긴장이라기보다는 기대였을까요? 나도 내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시켰습니다. 치킨과 맥주. 우리 셋이 예전에 자주 시켜 먹던 조합이었죠. 식탁에 앉아 치킨을 먹는데 재훈이 내 옷차림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달라진 것 같다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죠. 그냥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가 봐 라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계속 내게 머물러 있었어요. 나는 일부러 천천히 치킨을 먹었습니다. 입술에 양념이 묻으면 천천히 혀로 핥아냈고 맥주를 마실 때는 목을 길게 젖혔어요. 재훈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맥주를 마셨죠. 밤 11시쯤 나는 샤워를 하러 갔어요. 공용 욕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죠. 샤워를 하면서도 재훈 생각이 났어요.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며칠 전 봤던 그 압도적인 모습. 그리다 갑자기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수진. 나를 믿어주는 수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일부러 큰 타올만 몸에 두르고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어깨와 쇄골이 다 드러나 있었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재훈과 마주쳤어요. 그는 거실에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죠.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거리. 재훈의 시선이 내 어깨를, 쇄골을, 타올 위로 드러난 가슴 라인을 훑었습니다. 그가 짧게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는 시선을 돌렸죠.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게스트룸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타올이 젖어서 몸이 차가워졌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속으로 계속 되뇌었지만 그게 내 행동을 멈추게 하진 못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샤워 후에 얇은 잠옷만 입고 나오거나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할 때 일부러 몸을 깊이 숙이거나 재훈도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훈이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죠. 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는데 입고 있던 반바지가 허벅지 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재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모른 척하며 TV를 봤지만 온 신경이 그에게 쏠려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재훈이 주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걸까? 수진이가 야간 근무에서 돌아온 건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서는 샤워도 안 하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죠. 나는 안방 문틈으로 수진이 자는 모습을 잠깐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20년 지기 친구. 내 곁에 항상 있어준 사람.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친구의 남편을 유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지는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나와 재우는 거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은 반찬들로 간단히 차린 식사. 말이 없었어요.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훈이 주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섰어요. 접시를 건네주려는 것처럼. 좁은 공간에서 우리 몸이 스쳤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어요. 재훈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나도 그랬죠. 몇 초간 그대로 있었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나는 돌아봤습니다. 재훈을 마주 봤죠.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 없다고. 복도 너머 안방. 그곳에는 수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하지만 나는 재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죠.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어요.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나는 대답했습니다. 입맞춤으로.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우리는 그렇게 주방에 서서 한참을 입맞춤했습니다. 재훈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 뒤척이는 소리.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재훈은 안방 쪽을 봤고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재훈이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주방에 혼자 남아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게스트룸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재훈과의 입맞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입술, 그의 체온, 그리고 우리가 넘으려던 선. 수진이 자고 있는 집에서 우리는 거의 선을 넘을 뻔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나도, 재훈도. 그날 밤 재훈이 치킨을 시키겠다는 제스처를 보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을 사왔고 우리는 거실 소파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치킨 박스를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싱가포르 이야기, 수진이네 병원 이야기, 요즘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벼운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죠. 재훈은 맥주를 따라주며 웃었고 나는 치킨을 뜯으며 받아쳤어요. 그런데 맥주 2캔을 비우고 나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내 변화를 눈치챘다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뭔가 예전과 다른 느낌이 든다고. 나는 무슨 말인지 물은 척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죠. 재훈은 한참 망설이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나는 술 기운 탓인지 조금 더 대담해졌어요. 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재훈도 요즘 달라 보인다고. 예전엔 그냥 편한 친구였는데 요즘은 자꾸 다르게 느껴진다고. 재훈이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3번째 맥주를 따를 때 손이 스쳤어요. 우연이었는데 둘 다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그대로 있다가 재훈이 먼저 손을 거뒀죠.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습니다. 치킨은 반쯤 남아 있었고 맥주 캔은 벌써 6개가 비어 있었어요. 재훈이 고백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요즘 이상하다고. 나를 보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 했어요. 나도 인정했습니다. 나도 똑같다고. 머릿속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재훈을 보면 심장이 뛰고 가까이 있으면 숨이 가빠진다는 걸 털어놓았죠. 재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재훈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죠. 따뜻했어요. 그리고 무거웠습니다. 재훈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 없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멈출 수 없어. 그런데도 손을 떼지 못했어요. 재훈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재훈이 몸을 움직였어요. 소파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 거리가 10cm도 안 됐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고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재훈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재훈도 나를 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망설임과 갈망이 뒤섞인 눈빛. 나도 똑같았을 거예요. 재훈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았어요. 아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점점 깊어졌죠. 재훈의 손이 내 뺨을 감싸고 나는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온몸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복도 너머 안방. 그곳에 수진이 있어요. 내 친구가 지금 자고 있는. 나는 입맞춤을 멈추고 재훈을 밀어냈어요. 아니, 밀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훈도 멈칫했어요. 그의 눈빛에도 같은 갈등이 보였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안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안 돼. 수진이가. 내가 속삭였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를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재훈이 나를 안았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입맞춤은 다시 이어졌죠. 목으로, 쇄골으로, 어깨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작게 신음했어요. 재훈의 손이 내 허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원피스 천 위로 느껴지는 그의 손길. 뜨거웠어요.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죠.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재훈도 움직였어요. 내 원피스 끈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어깨가 드러났고 그의 입술이 그 위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어요. 나는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경계를 허물어 갔어요. 옷가지들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우리 사이의 마지막 선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재훈의 체온이 내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나는 작게 떨렸어요. 그가 잠시 멈춰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물었죠. 정말 괜찮은 거냐고. 나는 그의 목을 끌어당기며 대답했습니다. 입맞춤으로.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수진. 나를 믿어주는 수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 나를 바닥에 눕혔어요. 그의 무게가 내 위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느꼈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고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 바닥, 치킨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공간. 복도 너머 안방에는 수진의 흔적들이 가득한 곳. 그런 곳에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재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속삭이며 얽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점에 다다랐을 때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 내 어깨를 깨물었고 나는 그의 등을 꽉 움켜쥐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무너졌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재훈이 내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나는 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피부가 서로 달라붙어 있었어요. 재훈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으로 누우며 나를 안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만족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할 수 없었어요. 이불을 가져와 우리를 덮었습니다. 재훈의 품 안에서 나는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나른했고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의 남편과 이 집에서 우리는 그런 짓을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재훈이 그걸 느꼈는지 나를 더 꽉 안았어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재훈이 조용히 움직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수진이 아침에 깰 수도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서 흩어진 옷들을 주워 입었어요. 재훈도 마찬가지였죠. 이불을 정리하고 치킨 박스와 맥주 캔을 치웠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재훈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의 눈빛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죠. 내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원했다고. 재훈은 안방으로, 나는 게스트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을 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부어 있었고 어깨에는 그의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 그의 흔적들이 선명했어요.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체온이, 냄새가, 감촉이 아직 내 몸에 남아있는 게 좋았으니까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 하고 싶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안방에서 문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수진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을 봤죠. 입술이 부어 있었고 목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서둘러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거실로 나갔을 때 수지는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아직 피곤한 티가 역력했죠. 재훈이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은 셋이 함께 먹었어요. 수진이 만든 김치찌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공기가 묘했습니다. 수지는 피곤한지 계속 하품을 했고 재훈은 밥만 먹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발을 뻗었습니다. 식탁 아래로. 재훈의 다리에 내 발이 닿았어요. 그가 움찔했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멈췄죠. 수진이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재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좀 뜨거워서. 나는 태연하게 수진과 대화를 이어갔어요. 어젯밤 병원은 어땠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발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재훈의 종아리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경고하는 눈빛. 지금은 안 된다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대담하게 허벅지 안쪽으로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재훈이 숨을 참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갔죠. 수진이 내게 물었습니다. 지원이 너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냐고. 나는 깜짝 놀라 발을 걷었어요. 응, 괜찮다고. 그냥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찌개를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그 순간 죄책감이 확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재훈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대며 수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찌개를 더 먹었죠.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식탁을 닦으며 수진의 뒷모습을 봤어요. 조금 여인 것 같았습니다. 밤샘 근무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수진아,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많이 힘들어 보여. 내가 말했어요. 괜찮다고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낮 동안 나는 계속 시도했습니다. 수진이 TV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재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허벅지가 서로 닿을 정도로. 재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는 일부러 손을 스쳤어요. 재훈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게스트룸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으며 그를 힐끔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수진이 설거지하고 있을 때 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러 갔습니다. 재훈도 마침 주방에 있었어요. 좁은 공간. 나는 그의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몸을 스쳤습니다. 가슴이 그의 팔에 닿았죠. 재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수진이 바로 옆에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을 따르며 그를 쳐다봤어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또 야간 근무래. 사람이 부족해서 오늘도 나가야 한대요. 수진은 미안하다며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왔는데 맨날 집 비운다고. 아니야, 괜찮아. 언니 일이 더 중요하지.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어요. 재훈과 단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그런 내 마음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거실에 재훈과 단둘이 남았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화면에 가 있지 않았죠. 나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주 가까이. 재훈이 나를 봤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게 느껴졌죠.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손을 떼지 않았어요.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손을 놓았어요. 수진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죠. 내일 아침에 오겠다고.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재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를 보며 그의 눈빛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어요. 재훈이 내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게스트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가 나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거칠게.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루 종일 미칠 것 같았다고. 그리고는 입맞춤이 쏟아졌어요. 어제보다 훨씬 더 거칠고 급했습니다. 참았던 시간만큼 격렬했죠. 옷은 순식간에 벗겨졌어요. 재훈이 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그는 내 몸 구석구석을 탐했고 나는 그의 이름을 신음하듯 불렀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었어요. 더 간절했고 더 솔직했습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서로를 받아들였죠. 온몸의 감각이 살아났고 그와 나 사이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재훈이 나를 더 깊이 품었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움켜쥐며 눈을 감았어요. 너무 강렬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절정은 함께 왔어요. 재훈이 내 목에 얼굴을 묻으며 떨렸고 나는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떨고 있었어요. 몸을 풀고 나서도 한참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죠.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재훈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고. 나도 속삭였어요. 나도 알아. 나도 미안해. 그런데 나도 멈출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속삭이며 다시 입맞춤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얽혔어요. 그날 밤 몇 번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수진이 집에 있을 때는 조심했지만 나는 계속 재훈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야간 근무를 나가면 우리는 게스트룸에서 격렬하게 얽혔죠. 점점 대담해졌어요. 거실 소파에서도 했고 어느 날은 주방 싱크대에 나를 앉혀놓고 했습니다. 수진이 돌아오기 1시간 전까지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관계는 깊어졌지만 죄책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수진이 웃을 때 나를 믿고 웃어주는 그 얼굴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야간 근무 나가기 전에 내게 말했어요. 내가 있어줘서 외롭지 않다고, 정말 좋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는 수진을 안았어요. 꽉. 나도 좋다고, 수진이가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나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재훈이 거실로 나왔지만 나는 그를 밀쳐냈어요. 오늘은 안 된다고. 정말 미안해서 미치겠다고.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밤 수진이 또 야간 근무를 나가자 우리는 다시 얽혔습니다. 죄책감은 컸지만 욕망은 더 컸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재훈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남편에게. 어느 날 오후 수진과 둘이 카페에 갔어요. 수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재훈이가 좀 이상하다고. 표정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한다고. 무슨 일 있는 것 같다고. 나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래도 내가 온 후로 집 분위기가 좋아진 건 확실하다고 했어요. 내가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수진에게, 재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과 또 관계를 가졌을 때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진짜 안 되는 거라고. 재훈이 나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다고. 자기도 안다고. 근데 어떻게 멈추냐고. 우리는 결국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느 날 아침, 3명이 함께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수진이 갑자기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그 질문에 재훈의 포크가 멈췄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2주 후에 출국해야 한다고. 수진이 아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냐고. 한 달이 벌써 반이나 지났다고.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 게스트룸으로 왔을 때 조용히 말했어요. 2주밖에 안 남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얽혔습니다. 시계가 째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리고 출국까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출국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간이 더 빨리 흘렀고 모든 순간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재훈과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집에 있을 때도 우리 사이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시선이 자꾸 마주쳤고 스치는 손길에도 전류가 흘렀습니다. 수진이 눈치챘을까요?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더 괴로웠어요. 어느 날 밤, 수진이 야간 근무를 나간 후 재훈이 내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우리는 그날 밤 게스트룸에서 오랫동안 얽혔어요. 어제보다 더 간절하게, 내일보다 더 깊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재훈이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도 똑같았으니까.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건 끝나야 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일찍 돌아왔어요. 야간 근무가 일찍 끝났대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재훈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녀가 소파에 앉으며 나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지원아,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냐고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재훈도 주방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너 재훈이 좋아하냐고 수진이 물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수진은 내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알고 있었다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는데 요즘 너희 둘을 보면 알겠다고. 공기가 다르다고. 미안하다고 나는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게 더 괴롭다고. 그리고 재훈을 봤어요. 재훈은 주방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 안다고 수진이 말했어요. 너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내가 제일 아픈 건 배신감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 둘 다 내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너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게 더 아프다고. 재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수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수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지금 화난 거 아니라고. 그냥 슬플 뿐이라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지원이 며칠 후에 간다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모른 척하겠다고. 내가 집 비울 때 너희가 뭘 하든 모른 척하겠다고. 대신 내가 있을 때는 제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수진아, 안 된다고 내가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만해야지. 너 떠나면 어차피 끝난다고 수진이 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이기적한 거 안다고. 근데 너희 둘 다 잃고 싶지 않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의 눈에서도, 내 눈에서도. 재훈은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이상한 균형이 유지됐습니다. 수진이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셋이 평범하게 지냈어요. 밥을 먹고, TV를 보고, 대화를 나눴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수진이 야간 근무를 나가면 재훈과 나는 게스트룸에서 얽혔습니다. 전보다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상한 건 수진이 알고 나니 죄책감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는데도 허락한다는 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재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물었어요. 수진이를 사랑하냐고.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15년을 함께 있었는데 안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럼 나는? 내가 물었죠. 재훈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너는 다르다고. 수진이는 내 삶이고 너는 내가 꿈꾸는 거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될 수 없었어요. 그냥 꿈이었죠.
한 달 동안만 꾸는 꿈. 출국 3일 전, 수진이 내게 말했어요. 카페에서 둘이 커피를 마시면서. 고맙다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했어요. 뭐가 고맙다는 건지. 재훈이가 요즘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요. 예전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는데 요즘은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게 나 때문인 거 안다고. 수진이 이름을 부르자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안다고 수진이 말했어요. 내가 재훈이를 행복하게 못 해줬다는 거. 우리 관계가 편하긴 한데 그냥 익숙해서 계속 있는 것 같다고. 사랑보다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어요. 재훈이는 너를 사랑한다고. 알아. 근데 너를 원하는 것도 안다고 수진이 슬프게 웃었어요. 근데 괜찮다고. 너 떠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우리는 계속 함께 살 거라고. 나는 커피를 마시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진이 내 손을 잡았어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고맙다고. 내가 해주지 못한 걸 내가 해줘서. 그날 밤, 재훈에게 수진과의 대화를 말했어요. 재훈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너무 착하다고 재훈이 말했어요. 나는 수진이한테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다고. 우리는 그날 반말 없이 안고만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몸을 섞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체온만 느끼며 있었죠. 출국 전날이었어요. 수진이 저녁에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야간 근무 들어간다고. 마지막 밤이니까 재훈이랑 잘 보내라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죠. 괜찮다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수진이 나간 후 나와 재훈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죠. 재훈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 손을 잡고 게스트룸으로 이끌었어요. 문을 닫고 우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재훈이 말했어요. 응. 나도 대답했습니다. 재훈이 나를 천천히 눕혔어요. 그리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내 몸의 모든 부분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나도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천천히. 그의 어깨를, 가슴을, 배를 손끝으로 따라갔어요.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탐했습니다. 입맞춤도, 손길도, 모든 게 느렸어요. 절정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느끼고 싶었어요. 재훈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울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처음처럼 격렬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깊이, 서로를 느끼며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절정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어요. 재훈이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나도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가 서로에게 한 유일한 고백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땀으로 젖은 몸이 서로 달라붙어 있었고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 일어나서 샤워를 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샤워실로 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몸을 씻어줬어요. 머리를 감겨주고 등을 닦아주고.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재훈이 나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이번엔 조금 더 절실하게.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두 번째 절정 후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재훈이 내 손을 잡았어요. 꽉. 잊지 말라고 재훈이 말했습니다. 이 한 달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내가 대답했어요. 나도. 재훈이 내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벽까지 안고 있었어요. 잠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아침 7시쯤 수진이 돌아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훈은 안방으로, 나는 게스트룸에서 옷을 급하게 입었죠. 거실로 나갔을 때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 나를 보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잘 지냈냐고 수진이 물었어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루는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짐을 쌌고 수진이와 외식을 했습니다. 재훈도 함께. 우리 셋이 함께 식사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죠. 식사 내내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가끔 억지로 화제를 꺼냈지만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이 말했어요. 피곤하다고
먼저 자겠다고.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과 나는 거실에 남았어요. 마주 앉아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별 인사를? 재훈이 일어났어요. 내 손을 잡고 게스트룸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죠.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옷을 벗지 않았어요. 그냥 손만 잡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다고 재훈이 말했어요. 나도. 내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우리는 그렇게 짧은 말들만 주고받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훈이 나를 안았어요.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기억하려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재훈이 일어났습니다. 가야 한다고. 수진이 깰 수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봤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나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수진과 재훈이 함께 배웅해주기로 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거실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죠. 준비됐냐고. 차 안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 들렸어요. 수진이 운전을 했고 재훈은 조수석에, 나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에도 이 길을 지나왔었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리고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어요.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나를 안았어요. 꽉.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행복해야 한다고. 우리 다시 만나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수진도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 물러서고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잠깐 망설였죠.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재훈이 나를 가볍게 안았어요. 수진이 보는 앞에서 친구로서의 포옹처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는 걸. 잘 가라고 재훈이 말했어요. 응. 너도 잘 지내.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나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한번 뒤를 봤어요. 수진과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재훈은 그냥 서 있었죠. 우리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단 한 달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시간이었어요. 금지된 사랑, 이룰 수 없는 사랑, 하지만 진심이었던 사랑.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재훈도, 수진도, 그 모든 기억들도. 하지만 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 한 달을, 그 사람을, 그 금지된 밤들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울었어요. 옆자리 승객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지금은 너무 아파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싱가포르로, 내 일상으로, 재훈이 없는 삶으로.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그가 남아있을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우리의 한 달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절친의 남편에게 끌렸을 때 멈출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선을 넘었을까요? 그리고 수진이요. 알면서도 허락한 수진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현명했던 걸까요? 아니면 바보였던 걸까요? 재훈은요? 두 여자 사이에서 그는 비겁했던 걸까요? 아니면 솔직했던 걸까요? 나는 나쁜 사람일까요? 친구를 배신한 최악의 인간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랑에 빠진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에 정답은 없어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말해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땠을지.